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렸던 월요일 시장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양시장 엇갈린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어제는 소폭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탑5 종목들을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제당이 29.87%로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한제당뿐만 아니라 이 보락도 함께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사료와 곡물, 비료, 그리고 설탕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이 대한제당과 보락은 설탕 관련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슈는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EID가 추가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4.04% 하락하며 2,02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고요. 덕양산업이 22.42%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가는 8,4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한 종목이고요. 5월 들어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8,930원까지 올라서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 덕양산업이 갖고 있었던 개별 호재 이슈는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려산업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13.72% 상승한 4,6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고려산업은 곡물 관련 종목, 사료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데 이 고려산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곡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이 곡물 관련 종목은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설탕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한제당과 보락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설탕 가격이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설탕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은 이 국제 공급량 부족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주요 설탕 생산국의 생산 능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추후에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제당과 보락이 반사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아시아 일대에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폭우가 길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인도와 중국의 생산량 전망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요. 태국과 유럽연합의 생산량도 기대 이하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과 3월에 전례 없는 수준의 폭우가 이어졌기 때문에 설탕 생산의 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또 유엔의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7.6% 상승했고요. 201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 초 수준에 비해서는 약 2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설탕과 관련되어 있는 대한제당이 상한가를 달성한 가운데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시카린을 생산하고 있는 이 보락의 주가도 5.58% 탄력을 받으며 1,8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덕양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산업도 어제 큰 폭으로 탄력을 받았는데요. 주가 살펴보시면 22.42%로 8,41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덕양산업이 지난 4월 자동차 산업기술 개발 그린카 국책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밝혀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함께 급등을 한 겁니다. 이번 산업은 한국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을 하고 45개월 동안 정부의 지원 개발비 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덕양산업은 열폭주 및 열전이 방지 기술 적용, 열 안전성 향상 배터리팩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개발 역량과 기술 개발 계획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주간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화재 등 이 안전 문제가 또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덕양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22% 넘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 포인트를 두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량 탑5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호전자가 4.64% 오른 1,67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성호전자는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수급 주체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도 중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컵패시터 관련 종목인데요. 제가 어제 이 시간 목요일장에서 컵패시터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성호전자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이 컵패시터 필름을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전일 시장에서도 4.64%로 상승하는 흐름을 지속한 종목입니다. 네, 그 아래로 보시면 팜스토리와 한일사료,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이 곡물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두 종목이나 올라왔고요. 이 팜스토리와 한일사료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더라도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팜스토리가 15.38% 올랐고요. 한일사료도 21.01%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한 종목이라는 점도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성정보가 14.69% 오른 3,28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성정보와 관련해서도 제가 어제 이 시간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인성정보의 주가가 지난 4일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에 전일 시장에서도 추가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1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사를 통해서 1조 원 규모의 미국 헬스케어 사업 수주설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전일 시장에서도 그 전날 시장에서도 30% 상한가를 달성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래놓고 시장에서는 여러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외신 보도 등을 살펴봤을 때 인성정보가 실제 사업이 수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서 과연 이 주가 흐름이 탄탄한 것일지 아니면은 잠깐 동안 급등을 한 것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는데요. 이 인성정보와 관련해서 수급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해 보입니다. 전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했지만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하면서 어제는 엇갈리는 수급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또 윈텍이 어제 보합권에서 아쉽게도 마무리를 지으며 6,69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윈텍은 기관이 4거래일 연속으로 그리고 개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외국인만이 홀로 2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사료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팜스토리와 한일사료 그리고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한 가지 종목이 있었죠. 이렇게 곡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한 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다는 분석하에 이렇게 곡물 관련 종목들이 단사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팜스토리와 한일사료가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윈텍 살펴보겠습니다. 윈텍은 테슬라와 인연이 생겼습니다. 테슬라와 엮이면서 윈텍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윈텍은 테슬라가 연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출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제품의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수혜 기대감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또 관심을 받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윈텍은 2차 전지용 동박 및 알루미늄 필름 외형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SK, 넥슬리시스 등이 있는데 여기서 테슬라와의 추가적인 이슈를 들고 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까지 분석해드렸는데요. 오늘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지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장까지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의 내장 옵션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운전 보조 장치인 에이더스 이런 쪽을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기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것도 레퍼런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향후에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AR이라던가 VR, MR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기반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아에 이어서 현대차도 PBV,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기아가 이 PBV 공장의 첫 삽을 세계 최초로 떴습니다. 향후에는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 목적이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기반한 목적에 기반한 이런 수요들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기 충전 인프라인 기업 액탑의 지분도 54%가량 인수하면서 향후에 미래형 모빌리티와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용관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모트렉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삼화전기, GSE, 삼화전자, 대성에너지, 상신전자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탑5 리스트에는 페라이트 관련주,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꽉 채워냈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삼화전기 먼저 살펴보시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특별한 호재 소식이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일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화전기뿐만 아니라 삼화전자, 상신전자 일제히 상승했고요.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니온 머티리얼, 캐스피온, C큐브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장 본장에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지금 시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화전기는 9.86% 상승했고요. 삼화전자와 상신전자는 각각 3.56%, 4.4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시가스 관련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가스 관련주인 GSE와 대성에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각각 시간외에서 8.14%, 3.86% 상승하면서 종가를 4,250원과 8,89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외에서 상승한 이유에는 총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와 동부 격전지인 바흐무트 등에서 폭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에 지금 급등을 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설명해 드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정부가 LNG 도매 시장에서 민간 개방을 포함해서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라는 이슈의 시간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네, 현재 국내 가스 시장에서 배관 수송과 도소매는 모두 한국가스공사의 독점 체제 하에 있습니다. SK나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LNG 수입사의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 물량 전부를 발전용이나 산업용으로 모두 다 소진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도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는 민간 LNG 수입사들도 공공발전소나 도시가스사에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도시가스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GSE와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까지 1에서 2%대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인성정보, 에코플라스틱, 덕양산업, 경인양행, KBG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성정보는 지금 시간외에서 하락가를 기록하면서 2,9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점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인성정보 총 1조 원 규모의 미국 헬스케어 사업 수주의 상한가 직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인성정보가 이제 해명 공시를 내놓는 건데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자회사가 미국 파트너사의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맞다. 하지만 계약금이나 수령 등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시간외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성정보는 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정규장에서는 14%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2,955원의 체결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름을 올린 에코플라스틱과 덕양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플라스틱과 덕양산업 모두 시간외에서 3%대 빠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국 무브맥스까지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덕양산업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경인양행과 KBG도 3%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하락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외에서도 살펴볼 만한 특징주가 따로 있을까요? 네, 요즘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도시가스 관련주에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시간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GSE라는 종목이고요. 이 GSE라는 기업은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48%의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러시아 쪽이 곡물 거래 중단 이런 것들을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승절을 앞두고 이제 총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사료라던가 이런 쪽의 음식료 관련주들은 급등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도시가스 관련주도 급등 양상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전력 도매가도 반값으로 하락을 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관할을 해서 천연가스 원료를 분배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그걸 받아서 가격이 이미 천연가스를 공급해주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연간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해서 러시아 이런 수순으로 인해서 크게 변동성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심리적인 요인, 테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세 변동이 있기는 했으나 테마적인 가격의 급등량 변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GS에 대한 이야기까지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에서는 테마성을 위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나갈지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 움직인 종목이 많은 만큼 오늘도 업데이트되는 이슈들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